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정치 관련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 한마디에 탄소 중립주 들썩, 숨은 친환경 성장주는, 이런 건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돈주머니하고, 개인도 물론 뭉치게 되면 돈주머니 되게 많죠. 기관이 갖고 있는 돈주머니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돈주머니가 있는데, 이 정부는 정부의 수장, 일종의 대통령이나 뭐 총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돈들인 거죠. 정부가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이런 기관과 개인보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올해 예산이 600조? 500조에서 600조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별 얘기가 없는데, 원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말까지도 넘어가고, 뭐 내년 1월 달까지도, 그 후년 1월 달까지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어떻게 예산이 잘 집행이 됐대요. 이게 집권 여당의 의석도 되게 높아졌고, 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그런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빨리 통과됐다고 해요. 예.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가 어떠한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거나, 뭐 지금처럼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낸다거나 할 때는 그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향하는 방향이 과연 어디냐, 친환경이냐, 의료냐, 아니면은 복지냐, 아니면 인프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일종의 정보인 거죠.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거고, 그 사업에 적합한 기업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식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 본인들이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수입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기업이 손해가 보면 당연히 안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되어 있고, 또 매출도 보장되어 있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당연히 팔아서 정부에 그럼 보내주니까 돈을 당연히 벌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그 정부가 투자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엄청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치가 기존보다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옛날에는 막 캐내서 그런 정보가 밝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로 매매를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는 모르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개발하는 쪽에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앞으로,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그 환경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를 낮추기 위한 친환경 정책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친환경적인 것을 요구하면 우리나라는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서 팔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그쪽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말했듯이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이 앞으로 해외로 수출하거나 정책을 펴나갈 때에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더욱더 그쪽에 개발을 많이 하고 그쪽의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환경을 더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언젠가는 빛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친환경적인 기업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지금은 탄소 중립주인데 예전에는 뭐 바이오주 아니면 뭐 태양열, 발전주 이런 쪽에서도 계속 뭔가 이슈가 나라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탄소 중립주에 이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처음에는 그 기대감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상승하는 주가만 보고 막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뉴스도 이 기업은 한참 전부터 그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이 기업에 맞는 주식을, 이 기업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또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순식간에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 좋게 생각하고, 지금 안 그래도 주식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들이 다 상승하고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직 매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쪽에 그냥 투자를 할 거다라고 물론 투자는 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얼만큼인지, 또 실제 그게 이루어졌는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지, 매출이 일어났고 이익이 났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니까 실제 수익보다는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관련된 기업들이 막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숨은 친환경 성장주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밑에 이제 뭐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증권가에서는 뭐 2차 전지, 뭐 삼성 SDI,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뭐 관련된 이 막 기업을 막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와 있고, 또 그 뉴스에 의해서 만약에 그 타이밍에 상승을 한다고 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돼갖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너무 고점에서 이제 상승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매도하는 기준은 보유하는 비중이 많고 또 다른 종목,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으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는 실제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더 많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매도가 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사이에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뭐 매수했다가 다시 더 높아지면 매도했다가 이렇게 짧게 단타로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고수분들이시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고급적인 기술이 없어서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이런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게 받을 때 매도하고, 또 좀 내려가면 또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흐르는 방향으로 투자자들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기업이 그만큼 가치가 오를 기회니까. 그렇지만 그 기회는 실제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